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의 표정도 사뭇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관세 이야기만 한 지도 어느덧 한 달 반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봤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 트럼프의 트럼프의 행보 그리고 SNS를 먼저 좀 보게 되는 요즘 최근에 투자 시장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밤에 급등했던 미국 3대 지수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어제 이 트럼프 약가 인하에 대한 이 행정명령 서명 발표로 인해서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하루 만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이 가해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 구간에서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제는 서로 희비가 달리 엇갈리고 있네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어제 또 오랜만에 장 막바지에 힘을 더 내주면서 2,6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오전장에는 이 상승폭을 확대하는가 했지만 현 구간 와서는 2,600선만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6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0.1%가량 지금 빠지면서 지금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는 있지만 오전장에 비해서 역시나 이 상승폭이 많이 줄여냈습니다. 7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체크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 수급에 좀 눈을 돌려보심직했는데 이마저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이 세 개의 시장 모두 외국인이 유입이 되면서 정말 오랜만이다, 좀 반갑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매도 전환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매도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말씀이죠. 자, 911억 원 그리고 36억 원 정도 겨우 지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기관과 함께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좀 올라와 줬고요. 선물시장 안에서는 개인만이 또 수급 담아내주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 체크해 보시죠. 지금 코스피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건 확실히 대형주가 힘을 못 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어제 정말 삼성전자가 우상향 그래프를 뚜렷하게 그려내 주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하루 만에 한 5%가량 오르면서 58,000원 선을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떨어지면서 56,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미중 협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훈풍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 장 안에서는 어제의 그런 급등의 흐름도 있겠지만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고요. 오랜만에 20만 닉스를 회복을 해줬던 SK 하이닉스도 상승폭을 다소 줄여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박람회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19만 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죠. 2.95% 빠지면서 31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좀 힘든 하루를 보냈던 이 삼성 바이오주스가 그래도 좀 빠른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 100만 원 선은 그래도 잘 지켜내주는 모습이 올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좀 꺾네요. 현대차가 또 이 로봇 쪽으로 개발 협력을 이뤄낸다. LG 이노텍과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좀 오전장에 들어왔는데 현 구간에서는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장 오전장에는 상승불을 켜주고 있었는데 꺾이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만 살펴보셔도 지금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다. 코스피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받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생각보다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지금 80만 원 선도 깬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크게 숫자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으로 우려하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오늘 방산주 좀 연이어서 밀리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우선 딱 보시다시피 알테오젠 4.17%,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크게 좀 상승해주고 있고요. 4.17% 꽤나 뚜렷합니다. 뒤를 이어서 HLB도 강보합권, 그리고 역시나 오늘 로봇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8만 원 선을 잘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2%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시죠. 자, 아까 오전장에서 확인을 해봤을 땐 6위부터 10위 안에서 펩트론이 또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펩트론이 상승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까지 올라선 펩트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비만 치료제 이 일레일리와 엮였다면 더 또 탄력이 붙겠죠. 펩트론이 지금 10%대의 반등을 보이면서 18만 8,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또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클래시스도 최근 들어서 급등을 좀 보여줬던 것도 있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던 날에는 크게 떨어졌었죠. 그에 대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65,400원 선 지나가면서 1.55% 반등해주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도 2.89%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2시 시장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체크메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인준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증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밀리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죠. 한밤에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4%대, 반도체 지수는 7%대까지 급등을 했어요. 대중관세가 145%에서 30%로, 그리고 대미 관세가 125%에서 10%로 각각 축소,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세권까지 지금 밀리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보면은 저점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조금씩은 올라왔거든요. 어제는 이제 장의 분위기를 코스피 지수 상승이 이끌었다면 오늘은 장의 이런 발목을 코스피 지수가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좀 저점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매물화되는 그런 형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즉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평소에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둔화되거나 또 눌리거나 할 때는 외국인 매도가 최근까지 보면은 주였어요. 주로 외국인 매도가 많았죠. 근데 오늘은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아니고 개인과 기관의 매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일단 화면을 좀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은 이 상승을 외국인이 매수해서 이끈 게 아닙니다. 외국인은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 등이 매수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위치에서 기관이 매도한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기관이 차익 실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개인의 매물은
앞에서 이렇게 물렸던 물량들이죠. 이 물량들이 매몰화돼서 나오는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급은 현위치에서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상승해서 한번 좀 챙기자 이런 마인드가 약간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오히려 이런 형태에서 오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어떤 흐름과 수급의 어떤 연관성 이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일단 종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비탄력 구간에서는 여전히 종목을 선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데 시가 위, 그러니까 양선이나 양봉으로 시가 위의 흐름을 유지해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매매하기에 유리하겠죠. 코스피 지수가 일단 오늘 눌려는 있지만은 보시면 5일 이평선을 하향한 건 아닙니다. 5일 이평선 하향하지 않고 2600포인트를 어제 돌파했다가 2600포인트 쪽으로 다시 되눌려주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비록 지수가 약세권에 있긴 하지만은 5일 이평선을 하향하기 전에는 아직 이 우상향의 상승 기조가 깨졌다. 이렇게 아직은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다가 하향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60일 이평선 대략 한 72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위치를 하향하지 않으면 일단 최소한 위로의 어떤 흐름 시도 또는 박스권 행보 등락을 유지하는 패턴이다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역시 이런 반등의 기조가 훼손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5일 이평선, 코스닥 지수는 20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또는 725포인트를 하향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비록 힘은 약하지만 패턴이 깨진 건 아니다라는 이런 마인드는 좀 유지를 해볼 수 있겠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매매 종목에 대한 선별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마인드에서 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오후장 대응 전략, 핵심적인 종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의 핵심적인 종목들 첫 번째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예, 일단 유진 로봇인데요. 이미 상한가에 지금 오후장 들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진 로봇이 오늘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유진 로봇 사회이사가 지난 10일에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특보단 2호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됐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로봇 장동희 유진 로봇 사회이사는요, 대한인공지능학회 기획이사로서 2021년부터 유진 로봇 사회이사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정부 정책에 있어서 또 어떤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이쪽 관련해서 어떤 수혜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진 로봇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993년 완구업체로 시작을 해서 2006년에 유진 로보틱스하고 합병한 이후에 로보틱스 기술 연구와 개발 그리고 청소 로봇과 물류 로봇 이런 쪽에 어떤 완제품 로봇을 갖다가 제조, 판매하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해 왔었죠. 그러다가 2019년 이후로는요, 다양한 물류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그런 B2B 중심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유진 로봇의 이 고카트는 최대 1.5톤까지 적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의 자재나 어떤 완제품, 운송이 요구되는 이런 생산 및 물류 현장에서 아무래도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유진 로봇의 이 독자적인 기술로 직접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 제품의 적용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제품 이외에 어떤 특정 사업장에서 필요한 그런 고카트 이거를 갖다 고객 맞춤형으로 자율주행 로봇의 고카트의 제작과 제공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상당한 유진 로봇의 강점으로 일단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러나 오늘의 상승은 어쨌든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이사 이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떤 펀더멘탈로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흐름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2일째 상한가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오늘 분봉의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초반에 상한가 쪽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지금 상한가 쪽으로 들어간 이후에 보시면 또 풀려가지고 계속 매물 공방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오후장에 상한가로 들어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말아올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볼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 급등 내지 상승을 할 경우에는 내일 고점부터는 어느 정도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거든요. 따라서 내일장 상승 고점부터는 다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대세인데요. 그 안에서 유진 로봇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까지 상승이 이어졌을 때 그때는 좀 추격 매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핵심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또는 강하게 상승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특징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일 모레 15일에 투르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을 위한 직접 대화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우크라 재건주 쪽에서 일단 선두 종목, 왜 선두 종목이라고 하냐면은 HD현대건설기계가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관련 산업에 있어서 일단 점유율 1위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15일에 투르키예의 이 회담은 대화는 먼저 푸틴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죠.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참석할지 이것도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종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를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15일 대화에 초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은 없었습니다만은 과연 참여할지 아무래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주가는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대 반, 눈치 보기 반이에요. 그러니까 회담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러면서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고 어제도 좀 상승 시도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나 또 결렬되면 어쩌나라는 눈치 보기 이런 부분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더 위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좀 더 기대감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한미 무역 협상 결과가 좋으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트루키에의 이 대화가 긍정적인 안이 나온다면은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을 하겠죠. 물론 미리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후 매물이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모음을 걸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트럼프가 참여한다면 더 가능성이 높지만은 가능성이 있을까? 더 있다라고 본다면 한번 모음을 걸어보는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아무래도 뭐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분기 실적은 지난해 4분기 대비로는 좀 개선이 됐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1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시장 전망치를 다소 좀 하회한 부분이 있어요. 수익성이 양호했던 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여기다가 또 중국의 이 강소법인의 철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따른 어떤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이 1분기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당장은 중국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은 있지만 북미 시장의 둔화가 이를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미 쪽에 재고가 축적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의 사업 구조 재편 효과가 있어요. 지금 중국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로는 이 재편에 따른 어떤 일회성 비용이나 또 북미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로는
말씀드린 북미 재고 축적되는 부분과 중국 사업 구조 재편 효과가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긍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장기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69,500원입니다. 69,500원. 요 부분이 60일 이평선 쪽인데요. 60일 이평선 쪽, 요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지로 작용을 해야만 일단 우상향의 어떤 흐름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지지선을 좀 염두해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 그 위치에서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HD 현대 건설기계 말씀해 주셨고요. 목요일에 또 알게 될 이 튀르키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조금 관망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9,500원 지지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세 번째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펩트론인데요. 펩트론이 오늘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죠. 스마트 대포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은 구 안에다가 약물을 탑재해가지고 몸속에서 서서히 방출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술입니다. 지난해 10월 일라이 릴리하고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스마트 대포를 적용하는 이러한 공동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펩트론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연내에 이제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이제 가려질 전망인데, 일단 본계약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에 한정되지 않고요. 일라이 릴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캐시카우죠. 당뇨 치료제, 이쪽과 관련해서도 협력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일라이 릴리와의 빅딜 성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또 기대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계약 성사 시에는 스마트 대포 기술 수출이 아무래도 잇따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유력, 이러한 일라이 릴리 같은 유력 기업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도 아무래도 이러한 스마트 대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야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펩트론의 주가가 직전 고점에 접근한 현재 상태에서는 192,000원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지가 상승을 지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볼 때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단연 비만 치료제 안에서 펩트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본계약 성사 시 기술 수출이 또 잇따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매트 공략주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수익률 탑5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준 마스터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자, 1위 종목은요, 하나엔진이죠. 지금 23.9%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코스맥스가 17.9%, 그리고 파미셀이 15.6%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호텔신뢰와 PI 첨단 소재까지 4위와 5위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오늘도 두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3위 종목인 파미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률 3위로 15%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갖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파미셀은 1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마진율,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전체 영업이익률이 31%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27%였거든요. 이를 뛰어넘은 거죠. 자, 이 중에서 앞서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레진과 경화제 이쪽과 연계된 케미칼 부문의 마진율이 38%로 기대치를 크게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네요. 반면에 줄기세포 위주의 이 바이오 부문이 있죠. 이쪽은
여전히 26억 원의 적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분기 실적의 경우는요, 전방 고객사의 이 생산 본격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를 감안해 볼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1분기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조정을 받았던 이 구간을 지금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이 1,550원에 위치하고 있는 요 60일 이평선 있죠. 여기를 갖다가 지지로 유지하면서 직전 고점을 높여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으로 접근하면 보통은 매물 소화를 한번 거쳐야 돼요. 여기서는 한번 충돌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염두하시되 지금은 당장 직전 고점까지 접근한 건 아니니까 60일 이평선 위에서는 직전 고점까지의 접근 가능성까지는 염두하시되 직전 고점에 가서는 매물이 한번 소화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AS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플리토인데요. 자, 이 종목 바로 직전에 5월 9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주시자마자 오르면서 7%의 수익률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가고 가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했던 종목인데 어제 바로 6% 상승이 나왔죠. 플리토는 말씀드린 대로 통합 AI 번역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개시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어떤 선두 기업으로서 어떤 발돋움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역시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장성과 실적을 겸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위치에서 본다면은 22,000원 여기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3월과 4월 22,000원 위에서 계속 저항이 됐거든요. 요 22,000원을 지지로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이 직전 고점을 27,200원의 직전 고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22,000원 여기를 지지로 전환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22,000원에 지금 돌파적이 바로 안 나오더라도 지금 위치에서는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 지지에서는 아직 보유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플리토는 22,000원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공략주 여쭤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STI입니다. STI인데 STI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정장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주가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신규 공정에 진입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고도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등은 STI에 상당한 메리트가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STI의 주가 자체는요, 반도체 섹터의 약세, 여기에 동반돼 가지고 이 박스권으로 계속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와 내년도도 역시 계속 이 사업 고도화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메모리 생산업체 캐파 증설 준비 등을 감안해 볼 때 STI의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부정보다는 아무래도 긍정이 더 많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박스권 횡보 등락을 보이면서 주가를 수렴하고 있는데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확연하죠. 상승 후 횡보 등락으로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렴이 완성되는 자리에서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수렴 완성점으로 서서히 좀 다가가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매수가는 21,000원에서 21,500원 사이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25,500원 에서 26,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19,700원 하향시로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공략주 STI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25,500원에서 26,000원, 손절가 19,700원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공략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TI 말씀 주셨죠. 자, 이 공정 장비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밸류 리레이팅 요인 확보에도 주가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에서 21,500원, 목표가는 25,500원에서 26,000원, 손절가 19,700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머니포인트 오늘은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우리 시장 읽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간밤에 미국이 정말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미중 맞습니다. 무역 협상이 너무나 잘 풀렸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에 충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다 선반영이 됐던 걸까요? 네, 일단은 이미 예전부터 좀 반영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에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엔 무려 7%가 네. 상승이 나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강세를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었던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지수는 이미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기 이전 주가로 지금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를 상승으로 이끌어줄 만한 재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잠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200선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한 달 내내 계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어느덧 2600선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가 2600선, 그러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 이전 지수 레벨로 지금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지금 거의 다 회복을 다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뭐 미중 관세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고 그럼 이제 네. 관세에 대한 부분은 다 지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에는 지금 빠졌었던 게 회복이 됐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주도 섹터가 상승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주도 섹터 뭐 있습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 뭐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반도체가 지금 막 승승장구할 만한 이슈가 있냐를 한번 따져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네. 정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전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 AI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한번 보여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권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게 AI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느냐 마느냐 호황이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AI에 대한 투자 멈추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겨우 주가를 붙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부는 좀 올라올 수는 있으나 네. 이게 정말 이전과 같은 정말 AI 열풍과 함께 막 상승을 했었던 그럴 만한 재료가 있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새로운 뭐 정책이라든지 혹은 정말 AI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다시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로봇주들이 올라갈 때 혹은 반도체 종목들이 좋을 때 이러면은 하루에도 로봇과 관련된 기사가 막 수십 개씩 맞아요. 쏟아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뭐 AI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종목군들이 쉬어왔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관심을 줄 만한 가치는 좀 있으나 근데 이제 이전과 같은 정말 폭발적인 상승은 조금 더 확실한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지수를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무려 종가로 봤을 때 6%의 상승을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게 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향방을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급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수급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사실 이런 주도 섹터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조선 뭐 혹은 전력설비 이런 누가 봐도 좋은 네. 그런 기업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좀 이 주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시장을.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제 오늘 조금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못 움직였었던 기존 주도 섹터인 뭐 제약바이오나 혹은 이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완전하게 이동을 하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시에는 무조건 담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같이 말씀드렸었던 게 이렇게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주도 섹터가 쉬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서서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선과 방산이 쉬어가는 그 조정이 예전에는 하루 이틀 혹은 일주, 이주였다면은 예. 이제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조정 기간 자체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뭐 0.4%? 네. 장중에는 뭐 0.5%대도 하락을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조금은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의 변화 그리고 주도 섹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미리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편입을 하면서 같이 달려왔지만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긴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또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과 같이 내가 조선 방산 그냥 사기만 하면 수익이 나더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자칫 내가 이제 시장이 이끌려가는 종목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현금 확보를 일부 좀 해뒀다가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뚜렷해졌을 때 수급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졌을 때 그때 조금 더 베팅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변해가는 과도기,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수급 체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기존에 주도했던 방산과 조선이 계속 갈지 아니면 소외가 됐었던 그리고 트럼프 관세 피해 섹터로 분류가 됐었던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수급의 이동으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현금 확보가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호진 마스터와 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우리 AS도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12% 수익 보고 있는 자리인데 최근에 받았어요. 비교적 4월 23일에 받은 자리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리인가요? 욕심낼 수 있는 자리예요? 네, 아직은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좀 올라왔고 일부는 뭐 같이 동조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동조화가 안 된 게 재룡전기였죠. 그래서 지금 재룡전기의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 수준까지는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무릎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 3월, 작년 3월부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상승 초입 구간, 거의 기준봉 고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바닥 한번 찍고 지금 21선 상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어제 12일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95만 주 정도로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조금 더 들어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30만 주로 전일 대비해서 한 32%, 33%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기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 추세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순환매 관점으로도 여전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그래서 지금 또 수익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럼 33,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32,900원에서 33,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두고 뭐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수익을 챙겨두고 다시 좀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방으로는 이제 35,000원 구간 상승 돌파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한 37,000원에서 38,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룡전기는 지금 자리 홀딩 사인 받았는데요. 하단과 상단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33,000원 지지 여부, 그리고 35,000원 돌파 여부, 돌파가 된다면 37,000원, 8,000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 전략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IB기명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4%의 수익을 가져가는 자리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나 어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장중에 10%가량의 시세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맞아요. 종목인데 네.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조정 나왔을 때 사셔가지고 두 자릿대 급등 나오면은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B기명 같은 경우에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전에 뭐 10%대 급등 혹은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해주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들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400원 혹은 2,5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이렇게 거래량 없는 조정 이후에 저점이 좀 확인이 된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때마침 이제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또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제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10%대의 상승을 좀 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익을 챙겨뒀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어제의 양봉을 좀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2,4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밀리게 됐을 때 여기서 또 한 번의 지지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라. 네.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렸을 때 사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면 수익 챙기기 전략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시고 IB기명은 2,400원 지지 여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AS는요. 효성중공업 볼게요. 효성중공업 오늘도 신고가, 뭐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수익은 15%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고가인 만큼 이제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욕심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는 욕심을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효성중공업을 추천드릴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신고가를 보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크게 건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5일 이평선 구간도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52만 5천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력 설비와 관련돼서 뭐 AI도 그렇지만 또 원전과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좀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오히려 강했었던 뭐 방산이나 조선들이 조금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또 이 빈틈을 타서 이
수급 부재에 따른 이런 이동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또 수주 잔고도 좀 쌓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전에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윗꼬리들이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양봉 캔들 몸통이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 쌓여 있었던 이 윗꼬리 물량까지도 지금 받아서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 상단에서 55만 원 상단에서 또 한 번의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홀딩 사인 받았습니다. 추세가 잘 잡혀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끌고 가면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 다음 종목은 역시나 정책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라테크 지금 자리는 어떤 전략이 맞을지가 궁금한데, 우리 20% 수익 보는 자리인데 앞서 눌렸을 때 담아야 된다. 그리고 두 자릿수 급등 나오면 챙겨야 된다 말씀 주셨죠. 유라테크가 좀 잘 눌렸다가 잘 가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럴 때는 챙길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한번 안내를 드렸어요.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분할 매도 안내를 좀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홀딩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의 조정이고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한 17%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량이 다 빠져나간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몸통이 21선을 터치하고 나서 버텨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금 12,700원에서 12,8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 좀 잘 지켜준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같은 관점이었어요. 제가 그날 이게 30일 날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30일이면은 이날입니다. 이날. 그래서 좀 딱 보시면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이제 거래량도 최저하는 수준. 그리고 이 수급선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 여기서 딱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절가를 잡더라도 사실 좀 보수적으로 잡겠다. 그러면 60일선, 그러니까 다음 지지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보시면은 이게 아무리 정치 테마주지만 우리가 하단으로는 좀 짧게, 그다음에 상방으로는 더 크게 잡고 갈 수가 있겠죠. 즉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IB 김영도 마찬가지 일자리 관련주 다 알고 있었던 재료고 또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 관련주로 다 알고 있었던 재료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아직 대선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5월 달까지는 이 대선주들 계속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저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이 안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매매하는 종목들보다 더 빠른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딱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만에 급등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챙겨주시고 이제 다만 이미 20%의 수익을 달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접근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잡으셨던 분들만 이제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다면 챙기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라테크 AS 받아봤고요. 자, 하단에 우리 강호진 마스터님의 QR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정보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에서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AS 볼 텐데요. 크라우드웍스 볼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좀 꽤나 낙폭이 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AI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근데 AI가 사실상 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공약이기도 하고요. 크라우드웍스가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역시나 지금이 기회일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43%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라우드웍스도 사실 동일한
관점이었고 제가 이제 네. 지난 시간에 안내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 3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오후장에 이제 관심 섹터 혹은 이제 다음 공략 섹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 AI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웍스가 이제 대장이었고 부대장이 이제 솔트룩스였다. 그래서 네. 이 두 종목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급등 이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금 반등. 네. 저 검정선은 240일이에요. 뭐일까요? 그렇죠. 네, 요 검정선은 241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저점을 잡고 이제 크게 상승이 좀 나왔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정책 중에 이 다양한 정책 중에 이제 주요 정책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43%의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저희 가족분들은 챙겼어요. 네, 이제 전량 매도 사인이 어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미 수익을 다 챙긴 상황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자꾸 보지 마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만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고가권에서 잘못 잡게 될 경우에 하루아침에 한 10%의 조정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단에서 잡지 마시고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 쉬어가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선택을 해보셔라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물론 이제 10%의 조정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아직 크게 발생하진 않았어요. 전일 대비해서 한 20% 살짝 못 미치는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깜짝 놀랐었던 게 물론 정치 테마주들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만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네. 사회이사분이 이제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었지만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 클라우드웍스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 이제 재진입 관점으로 한번 기다려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거래량 없이 한번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 5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과 지금 이격이 꽤나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10%의 조정을 받았지만 네. 여전히 한 8.7%의 이격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 이평선과 일단 맞닿고 지지를 받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자리 신규 접근이 아니라 재진입 관점은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평선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내일 한 차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챙겨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S 볼 텐데요. 블루엠텍 볼게요. 블루엠텍 우리 70% 수익을 보고 있는데 뭐 오래전에 받았던 종목이 아니라요. 4월 29일 최근에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7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이고 오늘 뭐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다 잘 가더라고요. 네. 비만 치료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지금 이 상승 라인을 좀 지켜주는 즉 고가놀이하는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고가놀이가 좀 확인이 됐고 특히나 지금같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수급이 상당히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재료주들,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장세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블루엠텍을 접근을 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해당 관점으로 딱 접근을 했고 이제 권리락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70%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는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중 물량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규 진입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좀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블루엠텍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신규 상장일, 그러니까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는 날까지는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장하게 되고 나서는 이 추가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차익이 한번 크게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내가 비만 치료제 계속적으로 움직이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장중에 11%대까지도 상승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이는 재료가 살아있나 보다 하고 잘못 접근하면은 갑자기 급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엠텍은 지금은 조금 보류해 두셔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라인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이전 종가상 고가가 딱 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윗꼬리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지금 힘이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고 이제 나머지는 좀 다른 종목군들 안에서 좀 순환매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블루엠텍은 일단은 어느 정도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진입 사인은 NO, X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S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는 리포트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오늘 섹터가 좀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내수주에 해당하는 이마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마트 1분기 성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와줬죠. 하나증권의 리포트 가져왔고요. 1분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분기 본업 경쟁력 재고 관건이라는 리포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마트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해줬습니다. 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1억 원이나 개선이 됐고요. 자회사 중에서는 신세계 프라퍼티, 신세계 건설, 그리고 G마켓의 이 PPA 상각비 제거 효과가 수익성 개선의 주 요인이 됐습니다. 본업인 할인점은 역성장 추세를 지속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통합 매입 및 비용 효율화 효과로 영업이익이 54% 증가했습니다. 핵심 사업부인 트레이더스 영업이익 역시 높은 성장과 상품 이익률 개선 등에 기반해서 37%나 증가를 해줬고요. 스타벅스도 24억 원이나 증익을 했고 이마트24도 적자폭을 좀 줄이면서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기저미 구조 조정 효과를 제외한 1분기 통합 매입 및 가격 제외한 이마트 본업의 지속 가능한 이익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지의 여부였습니다. 1분기 통합 매입 및 가격 재투자 등을 통한 이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보이는 첫 분기였기 때문이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높았던 기대치 대비 매출 총이익이 조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 좀 아쉬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이던스 대비 매출 성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전년 대비 382억 원 성장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 명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시죠. 지금 명확한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이나 기저 효과만으로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 회복이 크게 나타나는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마트의 주가 한번 차트 살펴보시죠. 자, 이마트 목표 주가가 지금 하나증권이 제시한 게 10만 원입니다. 현재 그래도 석 달 동안 꾸준히 올라오면서 84,4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내수주들, 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아왔는데 올해 들어서 좀 올라와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턴어라운드 구간에 명확히 진입했다라고 하니까 이마트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골라와 봤고요. 지금 오늘 사람들이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실 비만 치료제 그 안에서 D&D 파메텍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하나증권의 리포트네요. D&D 파메텍 넥스트 비만 치료제를 찾는 빅파마라면라는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 파마텍은 작년 5월에 상장한 펩타이드 계열의 대사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펩타이드를 경구 제형화하는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만이나 메쉬, 퇴행성 뇌질환의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고요. 현재 퇴행성 뇌질환은 자회사에서 개발 중으로 D&D 파마텍은 비만과 메쉬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만 파이프라인은 메세라로 기술 이전 후에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메쉬 파이프라인은 DD01은 자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시죠. 지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 게 많이 느껴지시죠? 경쟁이 치열한 비만 치료제 업계에서 한 달 이상의 장기 지속형 제제의 쟁제와 경구제,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그러한 종류는 다음에 비만 치료제로 유력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펩타이드를 제형화해서 장기 지속형이나 경구제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메세라는 이 부분에 좀 점수를 주면서 5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세라는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D&D 파마텍의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과에서 상당한 또 개선이 보였다라고 하죠. 이번에 물질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형 최적화 단계에 있는 물질이 있어서 연내 임상 진입해서 4주 투여 결과를 빠르면 연말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경구 비만 치료제의 FDA 신청 그리고 일랄릴리의 임상 3상 성공 등 비만 치료제 관련한 소식들이 매우 잦습니다. D&D 파마텍은 오랄링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펩타이드의 경구 제형화에 앞장을 서고 있고요. 메세라가 비만 치료제 개발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역시나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D&D 파마텍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주가 차트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좀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이번 달쯤 한 달 가량 3월 달부터 좀 오르기 시작한 D&D 파마텍입니다. 단기간 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한 달간 안에서 72% 가량 올라와 주고 있는 D&D 파마텍이고요. 지금 89,9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최근에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기술을 초점을 두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마트 그리고 D&D 파마텍의 리포트 읽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네, 3시 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타겟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 공략을 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쪽으로 어쨌거나 수급이 한번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뭐 하나 정도 좀 들고 가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예상보다는 강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밀리는 또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 들어왔었던 물량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여러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미세화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다양해요. 뭐 HBM, 뭐 디본더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루빙 장비, 스텔스 다이싱 장비, 그 다음에 또 뭐 마커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 마커가 일단은 가장 예전부터 좀 해왔었던 네. 이제 주던 캐시카우 사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이 반도체 칩을 보게 되면은 위에 이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혹은 이 칩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새기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에 대한 수요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충분히 마커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제 뭐 HBM이라든지 이런 고사양 칩에 대해서 뭐 여러 노이즈들이 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반 50%가 넘는 조정을 받은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 뭐 사이클 변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이미 PBR이 4.5배 수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네. 현재로는 뭐 2배 뭐 초반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분위기 타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관련주로서도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올 때 이렇게 시총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로 메이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장중에 10%대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대비해서도 전혀 약한 흐름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메이저 수급, 패시브 자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TSMC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경제의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TSMC에도 공급을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수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런 장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어제 6%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오늘 2%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전 흐름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한번 좀 탄력을 받으면 적어도 이제 6만 원 구간까지는 좀 올라갔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상방으로 조금 더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저점 터치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운 이 횡보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인 뭐 52,000원대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단기적인 탄력이 붙어서 이 6만 원대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장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단연 이 하단에 있는 뭐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11만 원 구간에서 저점을 한번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12만 원 하단으로 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단기 추세는 조금 돌리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같은 경우에 지금 61선과 121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흐름으로 봤을 때 한번 이렇게 탄력이 붙었을 때 그래도 이 121선 상단으로 뭐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가볍게 뚫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상승에도 그렇게 무거운 저항선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탄력적인 움직임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3만 원 하단 구간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5일 이평선 사이로 좀 분할 매수 접근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라인이 한 15만 원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고가도 여러 차례 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연초죠. 연초에 이 15만 원 상단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갭으로 갑자기 15만 원 밑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 못한 물량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15만 원 구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 본전 심리 혹은 탈출 심리로 인해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AI 다음, 그러니까 HBM 다음으로 좀 부각을 받았었던 게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에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이 커팅 장비도 잘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리 기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유리로 만들었다는 건데 네. 이게 절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칫 절단을 했을 경우에는 크랙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미세한 크랙이 좀 발생하더라도 결국에는 불량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커팅하기 위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레이저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는 웨이퍼 커팅을 할 때 이제 물리적인 커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실리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레이저 커팅 쪽으로 좀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상승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전 저점 구간인 그냥 11만 원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1만 원 가격대 이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방으로 크게 열리게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11만 원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지고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로의 시선이 다시 옮겨지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 이오테크닉스 지금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1만 원, 그리고 5일 이평선 따라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12만 5천 원, 13만 원 그 사이에서 진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이오테크닉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보셨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로봇주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로봇. 어제 유진 로봇이 쏘아 올린 공. 유진 로봇 덕분에 그리고 네. 이제 기술주들 다시 힘이 실리면서 오늘 좀 가더라고요. 전반적으로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진 로봇이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네. 이제 로봇주들도 그간 좀 쉬어왔다 보니까
이 기세를 좀 타서 같이 좀 순환매가 나왔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로봇 같은 경우 오늘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초반에 상한가로 쭉 끌어올렸다가 또 한번 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렸다가 이런 흐름들을 좀 네.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후 들어서면서 상한가에 완전히 안착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여전히 좀 강한 이 섹터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진로봇의 상한가 여부를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현상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점상을 가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로봇주로도 순환매가 충분히 좀 돌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점들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볼 수 있는 이제 대장주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왔었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워낙에 큰 상승을 이미 보여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딘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로 좀 쏠렸던 이 하이젠 RNM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도 이전 단기 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게 되면서 오늘 뭐 1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35,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인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거래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말라갔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적을 때는 10만 주 아래로도 내려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9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무려 1,400%가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전 상승 흐름을 보여줬을 때 거래량과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최근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만 원 구간을 터치를 했는데 이 구간만 잘 소화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종가상 고가 구간으로 좀 열어둘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시총이 조금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로보로보가 네. 두 번째로 좀 강했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지금 여전히 조정을 받고 아래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반도체주가 얼마나 강하냐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반도체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린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을 오히려 뺏길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진 로봇도 말씀 주셨고요. 플러스 액추에이터 관련주, 하이젠 RNM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볼 텐데요. 오늘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있었죠. 그래서 알테오젠을 비롯한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추가적인 지금 재료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움직이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이 약가 인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 이 코스닥 상승과 함께 4%의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이 코스닥의 흐름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종합지수는 0.8%의 상승을 보였지만 코스닥 150 기업은 그러니까 150 지수는 1.4%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만큼 지수에 대한 이 비중 자체가 알테오젠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수가 알테오젠의 흐름과 거의 동일시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민감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추종 정도로 그러니까 지수를 가져가는 부분들로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를 조금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게 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기존에 뭐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혹은 코스닥 150 기업들의 제약 바이오보다는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재료가 좀 살아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들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블루엠텍은 네. 잠시 제외를 하시고, 지금 이전에 대장이었었던 이제 펩트론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신고가인가요? 네, 오늘 신고가를 갔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펩트론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쉬더니 오늘 다시 고가를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도 이전에 우리가 기억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로 더 강하게 쏠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삼천당 제약도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황반병성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들이 강할 때 삼천당 제약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그런 네.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더 강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또 경구용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나 내년 정도에 이제 특허가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판매에 바로 돌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15만 원 상단, 지금 241선이죠. 네. 이 구간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종목으로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티지랩 최근 대장이었죠. 근데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보여줄 때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1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거래량도 어때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주가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이 말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으로 잡히는 게. 네. 그리고 나서 인벤티지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잡고 단기적으로 더 빠지지 않네? 라는 구간이 분명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삼천당 제약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뭐 15만 원 상단에서 오히려 뭐 돌파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네. 충분히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1선 살짝 올려놨어요. 네. 위로. 네, 그래서 이제 추세도 좀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사실상 빼놓을 수가 없는 sek터. 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어떤 실적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2순위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후순위로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결국에는 수급과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섹터든 어떤 테마든 결국에는 시장이 저는 선택해주고 시장이 먹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관세가 어떻든 뭐 앞으로 실적이 어떻든 뭐 지금 업황이 어떻든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외국인이 선택을 했다. 그냥 네. 시장이 지금 이제 반도체 간다라고 말을 해준다면은 그냥 거기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급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살펴보면은 일단은 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290만 주, 그다음에 뭐 기관이 거의 300만 주 정도를 네. 담아줬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뭐 한 56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근데 그러면 어제 들어왔었던 거 대비해서 다 빠져나간 거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숨고르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일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따라가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락바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가격이죠. 그래도 뭐 52,000원대에서 55,000원 구간은 계속 지켜줬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는 뭐 추가적인 관세 리스크가 나오든 어쩌든 이 가격은 지켜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4월 초에 관세 리스크가 확 터졌잖아요. 네. 근데도 삼성전자는 빠지다가 이 52,500원을 지켜줬다는 말이에요. 네, 다른 종목들은 그냥 소위 나락을 간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지켜줬다라는 것만 봤을 때도 이 구간 정도 오면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특히나 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오늘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버텨줬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전부터 SK 하이닉스는 이 엔비디아와 굉장히 커플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전 흐름을 좀 보더라도 갭 상승했다가 갭 하락했다가 이 공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엔비디아를 좀 따라갔었던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3% 정도가 올랐었나요? 네, 5% 올랐네요. 5% 오르면서 지금 123달러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넘겨주면서 상승으로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뭐 20만 원대는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건데 지금 뭔가 이 상방을 좀 강하게 돌파할 만한 힘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와도 넘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한 21만 원에서 뭐 많이 잡아야 한 22만 원 정도로 열어두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은 일단은 좀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정말 상방으로 이끌어 갈 만한,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돌아설 만한 재료가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이 궁금한데 내일은 시장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질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내일도 사실 저는 견조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나 지금 양지수 모두 다 뭐 크게 빠진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내일 다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또 미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또 37%로 낙폭을 좀 축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현선물 모두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주도했었던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보면서 오늘 강호진 마스터와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우리 강호진 마스터님의 정보방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3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05% 하락한 2,606포인트에서 장 문 닫았고요. 코스닥은 0.8%가량의 상승으로 731포인트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장중 고가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됐는데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 잘 됐죠.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무언가 협상의 결과가 전해지면서 간밤에 뉴욕이 환호를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4% 폭등,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가량의 정말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이미 다 선반영이 됐던 걸까요? 오늘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원달러 환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잦아지면서 간밤 달러 가치는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도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강한 오름세 12원이 넘게 올라가면서 1,4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오늘장 문이 열렸는데요.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환율은 마감이 됐습니다. 1,416원까지 내려간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 너무나 우호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일제히 사자 포지션 취했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는 순매수 보여주면서 매수 우위 포지션 잡아갔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기관이 600억 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시장 안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3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 동반사자, 외국인들은 844억 원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었죠.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1.2%의 하락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거래일 대비 1.7% 상승 보였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3%가량의 약세권 마무리,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전략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는 혼란이 가중되나 싶었었던 제약바이오, 의약품 관세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밤에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이 좀 예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행정명령은 서명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오시밀러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도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기아도 1.4%의 상승 보였고요. 어제 오늘의 특징적인 부분은 방산과 조선, 최근에 잘 나갔던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돼서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의 이동이 목격이 됐다는 건데요. 오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의 하락이 보여졌고요. HD 현대중공업은 한 1.2%대 상승을 해주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낙폭을 보여줬었던 알테오젠 단기적인 반등 바닥 찍은 걸까요? 3.5%의 상승 보여줬고요. HLB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을 보여줬었던 에코프로 BM은 결국에 반락했습니다. 3.4%의 하락, 에코프로와 나란히 약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로봇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상승 보였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 펩트론이 13%, 오늘장 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치료 관련주들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쏠렸고요.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 시세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래시스도 어제 반락을 뒤로 한 채 반등을 도모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수요일에 전략 세워볼게요. 다냐쌤의 1도 양단 함께 하시죠.
네, 다녀쌤 일도영단 함께하겠습니다. 다녀쌤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시장 상단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상승의 재료가 부족하다라고 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간밤 나왔던 그 미중 협상의 결과 새로운 상승의 결과물일지 아니면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재료일지요? 일단 지금 관세 부분은 그 재료가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관세 위험은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하락한 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12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선물을 6,500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보시는 차트처럼 코스피 일봉 지수가 어제 3시 30분 단일가에서 2,599에서 2,607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던 부분이 다시 장 마감 후에 매도 나오니까 빠지면 종가에 끌어올린 만큼 빠질 수 있다. 2,600 부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결국에는 장중에 보면 2,601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에 또다시 지수를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굉장히 눈에 띄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선물 매도를 보였다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1시에 선물 매수, 순매도에서 약 1,920억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가 다시 장 마감 무렵이죠. 2시에는 외국인들이 570억 이상 순매도로 전환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2시 이후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관세 부분은 반영됐기 새로운 모멘텀이 무엇이 될지 시장에서 대기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목요일, 금요일 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올라왔던 지수는 결국에는 경제 지표 발표, 즉 기대치보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은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다우 같은 경우도 300일 돌파를 한다. 지금 독일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도 300일 돌파한다. 결국에 오늘 다우나 나스닥 모두 300일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 300일이 지지 저항선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그러한 가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하지만 조정 시점에서도 크게 염려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시중의 유동성 유입, 즉 마켓머니 펀드가 지난 4월 말 한 달 지금 대략적으로 본다면 이때가 4월 29일부터 4월 30일 이틀 동안은 빠져나간 게 대략적으로 7조 원 정도 이상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유입된 걸 보면 대략적으로 14조 원이 유입됐어요. 그러면서 마켓머니 펀드가 사상 최대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고객 예탁금은 오늘 2조 1,700억 가까이 줄었지만 이것은 신규 공모주 청약에 대한 자금 이탈이기 때문에 이 공모주가 다시 반환됐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들은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지표들을 보면 지표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원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1,4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원엔이 지금 960원으로 밑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960원 전후에선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역시도 최근 급등했다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관세 요인으로 인해서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M7 관련주도 다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다. 그렇다면은 경제 지표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에서는 고용 불안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의 가시권이 됐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로 보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다우가 0.2%, 나스닥이 0.4% 하락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로 급등했기 때문에 바닥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국가 신용부도 위험 CDS 크레딧 프리미엄이 지금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간으로 보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51.28로 30.92%가 하락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31.17로 약 30.75%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일본 역시도 18.01로 16.6% 가까이 급락했는데 결국에 미국 시장만 지금 현재 보면 51.33으로 22.6%까지 상승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결국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국채 요인인데 어제 지수는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국채 가격, 10년물 국채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가 어제 고가권이죠. 110.61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 빠르게 안정을 찾겠지만 결국에 거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주는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서 지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15일 목요일이에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4월 수매 판매 산업 생산 지수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이걸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16일 날은 미국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을 연설해 여기서는 6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 없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겠지만 고용 지표에 따라서 여유로 유연성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금요일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여파는 아시아 시장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도 전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자리에서 눌림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겁내지 말고 적극적인 수익 추구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장에서 돋보였었던 특징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어제 우리가 그냥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섹터는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사남매가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 로봇 섹터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제 5월 14일 날 국제 인공대전에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각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시점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과 LG 이노텍이 로봇용 비전 센싱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라는 것 때문에 LG 이노텍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오후부터 나왔던 부분이 세계 다크 팩토리가 열풍을 불면서 한국의 로봇이 해외 수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사남매는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관심을 보시면 되는데 유진 로봇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이어갔어요. 대표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
기업들 때문에 움직였고 라오 로보틱스는 빅테크 기업의 협력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로보 역시도 오늘 장중 급등했다 대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하이젠 RLM 역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던 하이젠 RLM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이슈 섹터들의 시세 연속성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단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로봇 섹터들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금요일까지는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가 릴리의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움직인 거는 오늘 새벽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들이 반영된 거는 결국에 오전 10시 시점부터 강하게 움직였어요. D&D 파마텍이라든가 그다음에 SLS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 비만치료 어제 급등했던 것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대정화금도 같은 맥락으로 오늘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만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짧게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AI 섹터에서는 인공지능 칩을 설계한다. 수백 시간 걸리든 일도 1시간 만에 마무리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약의 최대 공통점이 인공지능이다. 그러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인공지능 쪽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BQAI라든가 이스트에이드라든가 그다음에 마음 AI. 자, 이런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섹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쉬어가는 것들은 금요일날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 쪽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AI 그리고 로봇, 비만 치료까지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의 관전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딜 볼까요? 내일은 이제 가장 큰 게 국제 인공대전이라고 이게 금요일까지 있어요. 그럼 금요일까지는 인공지능 관련 지금 말씀드렸던 휴머노 로봇도 마찬가지고 보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쪽들이 금요일까지 이슈가 지속될 것이고 또 국제 전력기기 전시회가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소유가 증가되면 전력기기들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목공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일 반도체 소재 컨퍼런스 SMC 코리아 2025년 행사 개최돼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동시효과에 강했다가 차익 매물이 증가되면서 반도체 섹터들은 머리 위에 꼬리를 나는 음봉을 만들었는데 결국에 내일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반등 나올지 그 부분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주요 일정 체크해봤습니다. 이제는 시초가 공략주, 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대정화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평상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 이슈로 해서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오늘 상황에서 대정화금이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신한증권 창구가 물려 있어요. 신한증권 창구가 물려 있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은 14,500원 전후예요. 14,500원 전후. 그렇다면은 물려 있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정화금은 12,900원부터 현재가까지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보고 손절은 12,500원 이탈을 보시고요. 목표가는 신한창구가 물려있는 14,500원에서 15,000 부근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 대정 화금 받았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주 초단타, 정말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강조를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4,500원,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 굉장히 짧게 드릴게요. 그리고 12,900원에서부터 현재 자리, 그러니까 13,020원 부근까지 진입 가능 사인 받았습니다. 자, 우리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CMS 볼게요. 로봇주죠. 우리 CMS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8%, 7% 급등한 자리에서 마감이 됐는데 로봇주 계속 홀딩하자 말씀 주셨죠. 전략 업데이트 해볼게요. CMS는 아주 큰 수익은 아니에요. 지금 약수익권인데 일단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하자고 한 거는 25,000원 전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로봇주들이 오늘 움직였던 부분들은 5월 14일 날 내일이죠. 국제인공지능 대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서 스마트 팩토리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국내 로봇주들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삼성과 현대, 그다음에 LG, 또 한화그룹 이런 쪽들까지도 두산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최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CMS는 1차 짧게 보실 분들은 31,000원을 목표로 보시고 대신에 우리는 엉덩이 무겁게 CMS는 34,000원에 35,000원 가자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인공지능 이슈가 이번 주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아직 로봇에 대한 정책 지원이 나오지 않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CMS는 우리 한번 엉덩이 무겁게 34,000원, 35,000원 부분까지는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주 CMS AS에 봤습니다. 31,000원도 목표가 가능하고요. 34,000원, 5,000원 묵직하게 우리 수익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S CMS까지 받아보면서 다녀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